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좀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잠시 뒤에 출발하도록 하고요.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0.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시간대 소폭 상승이었는데요. 결국에 하락 반전을 했고요. 2290선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어느새 2285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일단 쭉 빠져 내려오는 하락형의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이고요. 2285포인트. 장중 고점도 2300포인트 터치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수급 주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보시다시피 좋지 못합니다. 일단 수급 주체 자체가 지금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 저점 매수에 들어오는데 거래량도 오늘 많지 않고 일단 뭐 수급 자체도 꼬여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관 652억 원 팔고 외국인도 매도 물량 더 늘려갑니다. 198억 원대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도록 하죠. 코스닥은 780선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0.8%, 0.9%대까지 지금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790부터 781까지 쭉 빠져내려오는 그래프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보셔도 수급 주체 꼬여있다라고 바로 확인이 됩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개인은 순매수 784억 원 정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그래프의 모습이나 흐름이나 지금 수급 주체나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3원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4원 60전 하락하고 있고요. 원화 강세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상균 수석연구원,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상균 연구원의 종목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아이원스라는 종목입니다.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에 이제 적용이 되는 소모성 이제 초정밀 부품을 가공 사업하고 있고 세정이나 코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2014년에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1위 업체인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부품사로 이제 발탁이 되었고 2015년부터 이제 10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이제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장비 회사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을 애초에 하고 있었고 코팅 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이 AMAT가 이제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도 가성비도 괜찮고 거리 같은 경우도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이제 선택한 부분이 파트너로 선정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2016년부터 이 AMAT 장비에 필요한 6가지 초정밀 부품을 이제 순차적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까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부품을 생산하였고 18년에는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19년에는 이제 나머지 5번째, 6번째 이제 부품을 이제 생산을 할 전망인데요. 한 부품당 한 2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해서 2019년에는 나머지 부품까지 다 생산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AMAT 한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26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승인받은 6개 품목뿐만이 아니라 추가 구성품에 대해서도 지금 승인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는 생산 품목이 더욱더 확대가 될 전망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중국 제조 2025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한 70%로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완성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또 소재나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70%로 확대를 하려면 19년부터는 생산 라인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AMAT로서는 이제 동사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품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D램 공정 미세화,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고단화, 그리고 이제 3차원 구조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 파티클이나 이런 어떤 미세한 것에 의해서 수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세정이나 코팅 사업, 예전에 이제 코미코 같이 이런 사업도 더욱더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2018년 매출액은 약 300억 원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먼저 이제 차트를 보시면 가격적인 부분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일 이제 반도체 섹터 자체가 좀 많이 빠지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좀 보고서 안 좋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디램 가격이 이제 꺾일 거다 이런 보고서가 또다시 나오면서 이제 섹터가 좀 많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14,750원 전고점, 그러니까 14,000 부근을 14,500원 부근을 지속적으로 못 넘고 저항에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돌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낙폭이 있지만 아직 뭐 추세가 꺾였다거나 뭐 그런 시그널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더 보시거나 아니면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드론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이제 주된 사업은 사실 그래픽 카드를 유통하는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워낙 그 조립 PC에 대한 수요도 좀 많이 올라가고 뭐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우드 같이 이제 그 고사양 그래픽을 요구하는 게임들이 좀 많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가 아무래도 좀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최근에는 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이제 채굴할 때 그래픽 카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요 때문에 여태까지 좀 그래픽 카드에 대한 매출이 좀 많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만 기가바이트사의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메인보드는 역시 대만 기가바이트, 그리고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D사 거를 이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매출 같은 경우는 2017년 2분기를 기점으로 100억 원대에서 약 200억 원대로 급성장하였고요. 매 분기마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텔 CPU 같은 경우 이제 8세대 이상 모델이 이제 나오면서 소켓이 좀 변화됐는데요. 그것에 맞는 메인보드도 또다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이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종목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드론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드론 관련 각종 규제를 좀 풀고 있는 상황이고, 드론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현재 700억 원 규모의 이제 산업 규모를 2025년 1조 4천억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실제 서울 근방에 드론 비행장도 이제 생긴 상황이고 드론 지원금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드론은 앞으로 드론 산업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드론 전문 기업이죠. 중국 DJI 그 팬텀 모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의 한 7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공식 공급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드론 단순히 이제 유통뿐만이 아니라 관련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까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드론이 점차 드론 산업이 확대가 되면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018년 예상 드론 매출액이 한 19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좀 드론이 좀 전문가들이 많이 썼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상용화되고 일반인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드론 산업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어떤 추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10,000원 밑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격적인 부담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뭐 예전에 이제 2018년 1월쯤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던 그 매물대 구간 밑에서 지속적으로 좀 뭐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 어쨌든 드론 산업 모멘텀과 더불어 10,000원 부근, 그러니까 저항선만 좀 돌파가 나온다면 뭐 중장기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종목은 무림 PMP입니다. 무림 PMP는 흔히 말하는 이제 펄프 만드는 회사고 제지도 만드는 회사고요. 제지가 한 70% 정도, 펄프가 한 27%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중에서요. 그리고 2018년에 이제 펄프 부문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25% 증가해서 한 2천억 원 수준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는 이제 올해부터 시행된 중국 정부의 이제 혼합 폐지 수입 제한 조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국 혼합 폐지 수입 제한 조치는 말 그대로 이제 폐지를 제한하는 거고, 자국의 이제 재활용 산업을 좀 더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에 이제 뭐 폐지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폐지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천연 펄프로의 이제 대체 수요가 좀 더 이제 증가되면서 향후 2, 3년간 이제 이 어떤 대체 수요에 대한 부분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 마켓 펄프 이제 시중에서 팔리는 펄프 수요는 이제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배출가스 이제 허가제를 시행을 하면서 정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가동이 제한됐고요. 당연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 발전이 지속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펄프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이제 화렵수 표백 화학 펄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최근 5년간 약 연평균 11.7% 고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미국의 경우 이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산 제지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제지업체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펄프 제지 그리고 우드칩까지도 다 일원화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프 가격이 오르면 그거대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 또 펄프 가격이 인상되면 뭐 연초에 이제 제지 가격이 한번 오르긴 했지만 또 그거에 따라서 제지 가격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수혜를 입게 되는 상황이고, 우드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조림지에 이제 PT 플라즈마라는 이제 뭐 합작법인을 이제 설립을 해서 직접 이제 우드칩을 한 2020년부터 매년 한 40만 톤 이상의 이제 뭐 우드칩을 공급받을 예정이어서 조림이나 펄프나 이제 제지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면서 좀 더 원가 경쟁력이 있을 전망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최근에 이제 8,000원까지 이제 전고점 부분에서 이제 바닥을 딛고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뭐 골판지 업체나 신대양 제지나 이런 제지 업체들, 뭐 국일 제지나 이런 제지 업체들이 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섹터도 다 굉장히 좋고, 뭐 미중 무역 관련해가지고 큰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다소 뭐 약보합세를 기록을 하더라도 뭐 상승 추세는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전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무림 PMP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음 네.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은 JW 생명과학입니다.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액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국내에서 1위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액을 연구개발이나 제조를 직접 하고 있고, JW 중해제약이 국내 유통, 그리고 JW 홀딩스가 해외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이제 기초 수액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로 제일 높았는데, 사실 기초 수액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수분이나 전해질 같은 것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쌉니다. 그래서 마진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마진율이 가장 높은 거는 이제 뭐 영업이익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TPN이라고 하는 이제 완전 정맥 영양이라고 해서 칼로리나 필수 지방산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매출액의 한 28.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위너프라고 하는 이제 3챔버 영양수액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이후 뭐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체 기술을 통해서 이 수액 내에 오메가3까지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점차 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3년에 이제 세계 최대 수액 회사죠. 이제 미국 박스터향 이제 3챔버 주력 제품 위너프 같은 경우 이제 독점 공급이 됐어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1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총 1조 원 규모의 이제 수액을 공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박스터향 이제 수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당진 공장 증설도 하였고요. 그리고 EU GMP라고 해가지고 유럽 우수 의약품 이제 제조 관리 기준 인증을 이제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9년 상반기부터 영국, 독일을 이제 필두로 해서 7개 국가에 이제 순차적으로 제품 승인이 이루어질 전망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유럽 15개 국가에까지 이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 이제 TPN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20% 중후반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제품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이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고요.
쓰리챔버 영양 수액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8천억 이상의 이제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한 27% 정도로 고성장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따른 수혜를 좀 더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면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22,500원 전고점 부분에서 이제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추세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4월 달에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 밑으로 이게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이제 TPN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주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예. 네, JW 생명과학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지정해 주셨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떤 종목? 다음 종목은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이고요. 이 디바이스 ENG는 이제 OLED 증착 공정용 FMM, 그러니까 그 마스크죠. 이제 세정 장비와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보관 용기가 있는데 FOUP라고 하는데 그 오염 제거 장비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A5 공장 같은 경우 실제 좀 투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아이폰 X 때문에 좀 증설도 하고 투자도 많이 했었는데 아이폰 X가 좀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현재 A3, A4 공장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굉장히 저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30%, 40%대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뭐 다시 갤럭시 노트 9 이제 조기 양산이 시작이 되고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제 신모델이 다시 나올 것으로 하반기에 이제 신모델이 양산이 되면서 이제 그것 관련된 이제 가동률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신공장까지는 아니지만 A3, A4 같은 경우에는 70%, 80%까지 가동률이 다시 올라왔고요. 그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16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한 8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이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17년에 이제 수주된 부분이 이제 18년으로 이연된 이제 규모가 한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분기에 이 3억 원이 인식이 된다면 1분기 기저 효과 더불어서 2분기에 좀 더 실적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마스크 세정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서 글로벌 6세대 플럭서블 OECD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한 80% 정도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투자 확대에 따른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삼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BOE나 뭐 차이나스타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OLED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세정 장비나 뭐 코팅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동사도 역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좀 간략하게 한번 보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오버행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장되고 나서 그 물량이 상장 당시에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었는데 대부분이 최대주주 지분이고 지금 그 보유해수 기간이 한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주가가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은 어느 정도 좀 잠긴 상황이다 이렇게 봤고요. 물량이 안 나온 상황이면 당연히 하반기나 아이폰이나 이런 이슈와 더불어 좀 추세가 좀 잡힐 것으로 봐서 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5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현진 팀장 연결해서 5종목 또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화학주죠. LG화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2분기 영업이익이 7천억대로 이제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했습니다. 매출이 7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첫 7조를 돌파했고요. 화학 부분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전지 부분의 실적도 견조한 성장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 그 전기차 배터리와 또 ESS 전지 출하량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 말 기준 생산 능력을 기존의 그 70기가와트에서 90기가와트 정도 이상으로 수정 발표하면서 대규모 증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그 전기차 배터리 모멘텀을 가진 업체들의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화학산업도 괜찮습니다.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화학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고 중국 쪽의 화학제품 수요도 견조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LG화학은 단기간에 급등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2.8%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인 한 38만 원 근처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 40만 원 이상대까지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수급 같은 경우도 7월 말부터 시작해서 기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솔리드 보겠습니다. 유선과 무선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국내 통신 3사와 미국 버라이즌, AT&T를 포함해서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 고객사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고요. 다양한 유무선 통신 장비에 대한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5G 관련 기지국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주파수 경매가 종료된 이후에 국내 통신사의 설비 투자가 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죠. 투자 규모는 4G 대비해서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일 것으로 봅니다. 초고속 인터넷과 5G를 동시에 수용이 가능한 솔루션을 보유한 솔리드 동사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보고요. 올해 상반기에 이제 SK텔레콤의 128억 정도 그리고 KT의 81억 규모의 중개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SK텔레콤을 주축으로 해서 국내 통신사양 중개기 공급 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665원 현재가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목표가 5,200원, 손절가 4,4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포스코 보겠습니다. 오늘 철강주가 전체적으로 강합니다. 포스코 역시 3%대 반등이고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글로벌 철강 유통가격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철광석은 이제 톤당 65달러 수준으로 인해서 전주 대비 1% 이상 반등했고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철강제 감산이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철강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동차 강판과 후판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강판 같은 경우 올해 초부터 인상이 전망됐었는데 시기가 조금 뒤로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후판 가격도 인상 전망됩니다. 거시적인 모멘텀도 괜찮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확대되면서 철강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지 경협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좀 광범위하게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이 포스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닥을 좀 치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매물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때 지금 당장보다는 이제 이전 고점 정도가 되는 한 34만 원 이상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4만 원 돌파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매수하신다면 한 36만 원까지는 좀 가볍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지노 업체 GKL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과 한국의 차관급 경제 협의가 진행이 됐죠. 한국 단체 관광 금지 완전 해제라든지 사드보복 정상화 이런 방안이 좀 논의됐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사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습니다만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는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하반기에는 중국 소비주 대부분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실적이 워낙에 좀 부진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관광객 증가 그리고 북한 카지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대비해서 안정적인 실적도 좀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KL도 지금 저점 구간에서 완만하게 올라오려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반등하다가 시장이 눌리면서 약간 하락했는데 현재가가 24,950원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현재가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평선 저항대 27,000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있는 종목이니까 현재가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쇼핑앤코리아 보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중심으로 해서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종목이죠. 올해 3분기에 애플 신제품 출시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폴더블 제품 출시로 인해서 성장 동력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신라 아이파크 인터넷 면세점에 신규 입점을 했고요. 또 보조 배터리라든지 이제 방수팩, 선풍기 등이 양호한 판매를 보여주고 있고, 또 여행용품이 2,500개 이상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올해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삼성 쪽도 그렇고 이제 애플 쪽도 그렇고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출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앤코리아 이제 완만한 반등을 보이다 윗꼬리가 약간 달렸습니다. 근데 상승 추세 자체가 역시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도 역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표가를 잡자면 55,000원 정도 되겠죠. 이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55,000원까지는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부터 슈피겐코리아까지 5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상균 연구원의 나머지 5종목들 들어보도록 하죠. 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유명 브랜드, 뭐 아디다스나 퓨마 같은 이제 기업들의 라이선스를 이제 따와서 이제 패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기존 유명 브랜드를 이제 수입이나 라이센스를 들여와서 위탁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업 구조가 비즈니스 모델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브랜드 수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뭐 공장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정비에 대한 부분도 거의 없고요. 뭐 판관비 이런 것뿐이 없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업체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약 20% 이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확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의료 품목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파나 화장품 쪽으로도 이제 사업을 진출을 하게 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이제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슈즈 브랜드 이제 헬레나 앤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는 지분 65%를 인수하면서 자파 영역으로 이제 사업을 확대를 하였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즈 브랜드를 론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제 3월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에 런칭한 이제 아테스톤이 이제 고가 가방인데요. 1시간 만에 이제 완판이 될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제품들 같은 경우도 뭐 슈즈 브랜드나 자파 브랜드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체 온라인 쇼핑몰 이제 코엘패션닷컴을 이제 뭐 만들면서 사실 어떤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판매 같은 경우가 이제 하반기에 좀 더 이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고요. 사실 주요 이제 의류 업체 뭐 휠라코리아나 FNF나 이제 LF가 이제 주가가 연초부터 좀 올랐던 것 대비해서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섬유 의류 쪽이 워낙 뭐 내수주 뭐 이런 걸로 좀 좋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유니클로 대비해서도 재고자산 회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정도로 재고자산도 빨리 소진이 되고 뭐 매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4천억 원, 영업이익이 한 830억 원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제 6,000원을 못 넘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횡보 기간이 길었습니다. 1년 정도를 이제 6,000원대에 계속해서 이제 돌파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화장품 사업 진출, 그리고 뭐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종목은 바이오톡스텍이라는 종목이고, 2000년에 설립된 이제 비상장 CRO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비임상 CRO가 뭐냐면, 이제 임상 시험을 하기 전에 이제 뭐 동물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평가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임상 CRO뿐만이 아니라 뭐 생체 시료 분석이나 뭐 벤처 캐피탈 투자나 아니면 건강 기능식품까지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화평법이고요. 화평법은 이제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고,
이제 세부 시행 규칙이 이제 공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뭐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국내에서 제조 수입되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기존 1톤 이상 이제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 같은 경우 심사를 거쳐야 이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뭐 국내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을 거칠 수밖에 없고요. 뭐 예전에는 외국 기업을 많이 이용했지만 이제 국내 기업들이 좀 뭐 가격도 저렴하고 뭐 기술력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기업이 점차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평법 시행으로 뭐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같은 경우 이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험실을 한 27개에서 한 51개까지 이제 증설을 하여서 캐파가 연 한 600억 원 정도 이제 수준이 달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GLP라고 해가지고 우수 실험실 운영 기준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사가 R&D를 증대함에 따라서 이제 매출은 비임상 CRO 부문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뭐 지난해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이나 뭐 녹십자나 다 이 기업과 거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뭐 논 내긴 하지만 이제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같은 경우도 매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분기의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이제 홈쇼핑 방송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한 20억 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좀 간략하게 봐주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뭐 추세가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동안 좀 많이 빠졌고, 화평법이 한번 딱 화두가 됐을 때 크게 오르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지금까지 내림세를 보인 상황인데, 뭐 개정안 같은 경우가 올해 하반기에 다시 한번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에 따라서 좀 뭐 다시 모멘텀이 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도 좀 많이 빠졌고, 지금까지의 어떤 눌림목 구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저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만한 구간이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종목은 가비아라는 종목입니다. 가비아는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기업으로 도메인이나 웹사이트 제작이나 호스팅이나 솔루션, 뭐 보안 이쪽으로 이제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보유 도메인도 약 국내 1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기반 호스팅 서비스가 이제 저렴해서, 그리고 이제 유지 비용도 꽤 괜찮아서 웹 호스팅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뭐 G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동사가 이제 자체 개발한 플랫폼인데 2015년부터 연평균 한 35% 정도 성장하고 있다, 고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MS사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도입을 하면서 많은 게임 업체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매출 확대도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차트를 좀 간단히 보시면 이게 전고점 부근인 이제 8,000원 돌파가 일어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가격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많이 빠지지도 않은 상황이고, 뭐 국내 점유율이 워낙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영향도 덜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20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종목은 EM텍입니다. EM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 이제 국내 주요 스마트폰 업체향 이제 리시버나 마이크로 스피커 모듈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4분기부터 KT&G 관련형 전자담배인 릴을 이제 OEM 방식으로 이제 생산하면서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AS나 가격 면에서 좀 우수한 타세의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3월부터 6대 광역도시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이제 그 블루투스 헤드셋 관련 이제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LG 블루투스 이어폰 이제 대표 제품인 이제 톤 플러스 프리를 생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보청기 같은 경우도 뭐 핵심 칩을 독자 개발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트적인 부분 한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전고점을 넘지, 뭐 2만원 부분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횡보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16,000원 부근에서 지금 매수 포인트를 잡았고요. 이 부근에서 진입을 한다면 뭐 밴드 상단 2만원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동원 F&B입니다. 뭐 참치 회사고요. 예. 최근에 이제 참치 어가가 톤당 이제 한 1,650달러까지 하락한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어가가 좀 이제 상방 경직성이 이제 강해서 2분기에는 1분기에 낮은 어가가 좀 반영이 될 전망이고요. 치즈 원재료 커드 가격 같은 경우도 작년 2분기부터 상승해서 올해 2분기까지 원가 부담감이
좀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올라간 부분은 이제 단가 인상으로 점차 반영이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주력 제품 외에도 심야 식당이나 가정 간편식 같은 제품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고 매출 확대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상으로는 네, 차트 한번 보시면 예, 동원 FMB 보고 있고요. 네네. 참치로 잘 알려준 회사죠. 네.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게 전고점 부분에서 오늘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눌림목이 깊었고 조정도 깊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조정만 좀 간략하게 좀 간단하게 나와준다면 추세는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동원 FMB까지 살펴봤습니다. 동원 FMB에 이어지는 오현진 팀장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나머지 5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GS 홈쇼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338억으로 전년동기 대비해서 13% 증가하면서 컨센서스 한 17% 정도 상회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홈쇼핑주가 실적 우려감이 높았었는데 그 우려감을 많이 잠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채널 다변화, 온라인 모바일 쇼핑의 성장 위협이 있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부분, 그에 따라서 실적 선방을 만들어냈던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쇼핑 부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죠. 모바일 쇼핑이 30%대 고성장으로 최근 TV 쇼핑 수준까지 매출을 크게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TV 쇼핑과의 연계 쇼핑도 강화가 되고 있고요. 인건비 절감 효과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악재 요인이 지금 하나둘씩 해소가 되고 있고 오히려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윗꼬리가 달린 부분이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저점을 높이는 추세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요. 한 21만 원까지는 열려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정유주 SOE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정제 마진이 배럴당 6달러대 회복하면서 손익분기점 BEP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석유에 대한 수요는 견조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글로벌 증설 규모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정제 마진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7월 초에 그 정유주의 부진한 이유 중 하나가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였는데 중동 지역의 전세 불안이라든지 미국의 원유 재고 변동 이런 영향이 컸죠. 하지만 하반기에는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정유주의 이 가시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 배당을 600원을 결정하면서 그 전년비 절반가량으로 감소했습니다. 배당 축소 우려감이 있었는데 무역 분쟁 등에 의한 보수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들친화 배당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연말 한 3% 정도 시가 배당률이 기대가 됩니다. 그 부분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반등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현재가 부분 접근 가능하다 보고요. 한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죠. 램시마는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인데 레미케이드 특허 소송이 지금 그 승소로 판결이 됐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에 상당히 큰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램시마의 미국 진출 본격화가 기대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유럽과 함께 세계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가 가장 큽니다. 현재 미국에서 램시마의 점유율은 5%밖에 안 되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점유율을 본격적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허즈마라든지 트룩시마를 비롯해서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시장 내에서 매출 확대가 지속되고 있죠. 실적 가치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반등에 따른 이제 눌림이 오늘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으로 한 27만 원까지는 좀 초과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7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왔을 때 이제 점진적으로 매수 접근해 보시는 게 좀 유리한 대응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 리펀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텍스 리펀드 사업은 그 사업 연세점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의 그 세금 환급 신청을 대행해주고 대행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거든요. 가맹 점수 기준으로 업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한한령 추가 완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모멘텀을 받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M&A를 통한 유럽 시장 진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기술적으로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락했다가 밑골을 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가 부근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한 8,000원 정도까지 상승폭 열어두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JTC입니다. 그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본 인바운드 여행객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도톤플라자 오사카점이 올해부터 매출에 반영이 됩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찾아오는 방해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가시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지 여행사와 협업으로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한 영업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일단은 많이 빠진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매수 유입이 기대됩니다. 다만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자면 지금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은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은 구간이고 오늘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구간인데 오늘 시장 영향에 의해서 일단 꺾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접근하시려면 지금 좀 관망을 하셨다가 주가가 한 1,500원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매수하신다면 그때부터 한 10% 정도 수익률 노리시고 접근 가능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쭉 살펴봤습니다. 총 10종목, 20종목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고요. 단기 접근 종목들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상균 연구원 같은 경우 유빅퍼스 저희가 단기 접근했잖아요. 결과 어땠나요? 결과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예. 네네. 5일선 타고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어서 추세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좀 더 가지고 있어도 괜찮나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유빅퍼스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좀 좋은 종목 단기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 주 종목은 동원 F&B를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모멘텀적인 부분 또 그렇지만 이제 추세적인 부분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추천드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지난주에 V1텍 단기 접근해보라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결과 어땠나요? 네, V1텍 주가 흐름 어제까지는 이제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시장이 꺾이면서 한 5%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종가 부근에서 밑꼬리를 약간 닿는 모습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올 만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OLED 검사기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3만원대 초반대에서는 지지라인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기존 전략이 목표가 41,000원, 손절가 33,000원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전략만 칼같이 유지를 하시고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그러면? 네, 이번 주 단기 종목으로는 슈피겐 코리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신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그에 따른 매출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추세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7월달 중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느리기는 하지만 아주 완만하게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양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달리면서 눌렸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은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하실 만한 가격대는 내일 시초가, 목표가는 55,000원, 손절선은 51,0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피겐 코리아 단기 접근해보자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종목 상담 바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7624번님께서 삼화전기 43,000원의 비중 20%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셨습니다. 이상균 연구원님, 삼화전기 어떻습니까? 네,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해 콘덴서를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고, 가전이나 최근에는 이제 전장 쪽으로도 많이 이제 확대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는 좀 나오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겠지만, IoT나 이쪽으로도 확대가 된다면 좋겠지만.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퍼나 PBR이나 이런 어떤 재무 비율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좀 과도하게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면서 이제 비중을 확대해 나가실 게 아니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61선이 좀 이탈이 나오고 전고점 부분이죠. 한 3만원 부분이 이탈이 나왔을 때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비덴트 종목 왔고요. 비덴트 17,600원에 10% 8677번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이 일단 섹터로는 방송장비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가상화폐 관련주로 좀 묶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움직임에 의해서 주가가 연동되는 모습이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안 나오죠. 적자가 많이 나는 기업이고 앞으로의 이제 전망도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약간 소외된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만 빠져나고도 주가가 크게 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모든 이평선 밑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화폐 모멘텀만 믿고 보유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차라리 더 밀렸다가 반등을 시도할 때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덴트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상체결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현재 2286포인트대입니다. 약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낙폭이 더 커지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도 변동성은 위아래로 조금 있었는데 어땠는지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290포인트 위에서 계속 움직였고요. 장중에 장초반에 2300포인트 부근까지 가기도 했는데 정오 지나면서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상승폭 모두 반납했고요. 장중에는 2285포인트 밑으로까지 빠졌습니다. 현재도 상승 전환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역시나 금융투자 쪽에선 여전히 사고 있고요.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오늘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872억 원이나 기관 투자자 가운데 대다수의 물량들이 지금 연기금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매도 물량 100억 원 정도 1시간 전보다 더 쌓아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텐데 삼성전자 여전히 상승은 하지만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46,000원 공방 벌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결국에는 8만원 무너졌습니다. 4.56%나 빠지고 셀트리온도 2.32%나 빠져내려가면서 27만 5천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포스코도 상승폭 한때 4%대까지 늘려가다가 현재는 2%대 중반대까지 줄였고요. 33만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이 2.69% 조정 나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난주 약세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33만원, 34만원대부터 39만원대까지 올라온 바가 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옵니다. 현대차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40만원 공방벌입니다. 네이버도 강보합, 삼성물산은 보합권 수준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782포인트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0.85% 빠지면서 6포인트 하락 마감 예상되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코스닥 정리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790포인트 유지하면서 상승 하락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오 지나면서 조금씩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수급 약해지면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시 이후부터 급락 나왔고요. 780포인트까지 찍고 지금 저점 대비 2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1,008억 원이나 삽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 많이 늘었고요. 외국인 기관은 여전히 파는 가운데 기관은 전 주체가 골고루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모두 빠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96,600원까지 내려왔고 CJENM은 강보합권보다 조금 더 올라옵니다. 나노스 상승 흐름 가져가고 메디톡스가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긴 합니다. 3.88%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신라젠도 하락 마감 결국엔 예측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보시다시피 바이로메드 4%의 큰 하락 나오면서 20만원 무너졌고요. 포스코캠텍도 빠지고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3%대의 하락입니다. HLB만 그래도 3.92% 선방하며 마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월요일장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월요일장 사실 좋지 않게 끝난 모습인데 오늘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균 연구원님 어떻게 볼까요? 네.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제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계속 이제 평행선을 달리다 보고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가계부채도 높고 성장률 자체도 많이 이제 낮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 증시 자체가 워낙 좀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11월에 그 미국 선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횡보나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8월 중순까지 좀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주들이나 아니면은 좀 미중 무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좀 내수주들 위주로 좀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은 최근에 시장에서 화두는 제약바이오가 아니었나, 그리고 반도체가 아니었나, 이 두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이 그러다 보니까 휘청휘청거린 건데, 이 두 업종은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단기적으로 좀 일단은 좀 정리를 하라, 이런 의견들이 많긴 하던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뭐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디램 가격이 꺾일 거다, 뭐 이런 하이닉스 식으로. 오늘 폭락했잖아요. 예, 하이닉스 폭락했고, 그것 때문에 뭐 코스닥의 대부분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이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사실 뭐 그러니까 이미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뭐 기고 효과에 따라서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당장 이제 뭐 3D 낸드를 뭐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뭐 시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봤을 때 반도체 섹터도 당분간은 좋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관망적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상균 수석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소폭 하락 마감인데요. 0.05% 하락한 2286.51포인트에 거의 지수 변동 없이 끝났고요. 코스닥이 낙폭이 좀 있습니다. 0.94%나 빠지면서 781.41포인트의 저점 부근에서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3원 60전 하락하면서 1124원에 정확히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의 이슈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이 월요일 첫날입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관련돼서 SK하이닉스가 오늘 4%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월요일 첫날부터 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락을 보였을까, 그런 의문을 좀 들고 있고요. 아신 것처럼 김동연 부총리 그리고 기획재경부 장관이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만났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올해 2018년도 들어서 어떻게 보면 기획재경부 장관이 그룹의 대표를 만나면 그날 때로 그 다음날 어떤 일을 쓰냐면요, 저는 앞으로 고용을 많이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어쩌면 내일부터 어마무시한 투자 확대하겠다, 그런 코멘트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급락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약 0.1% 소폭이나 상승을 보이고 있었고요. 눈에 띄는 것도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돼 가지고 이런저런 부정적 코멘트가 있는데, 어쩌면 삼성전자 측에서 김동연 어떻게 보면 기획재경부 장관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지 몰라도 이 시각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즉 삼바가 약 1.5% 상승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부터 삼성그룹발 호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도 오늘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한 종목씩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도 올라왔나요? 자, 첫 종목입니다. SSR이죠. 오늘 세네 종목인데 이게 시장에 들어올 때 9,000원에 들어왔는데 오늘 뭐 상한가 같은 종목을 이따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 뭐 덱스터도 뭐 잠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한일홀딩스 그리고 한일시멘트 등 이제는 한일그룹이 지주사 개편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한일시멘트가 한일홀딩스로 넘어가고 새로운 종목이 한일시멘트 들어왔는데 좀 한번 그 주가에 대한 트렌드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어서 오늘 주가가 장중한 때 급등했던 삼육물산과 마지막으로 CJ ENM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늘장 핫5 종목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이 종목 오늘 어떻게 올라왔는지 말씀 드려보겠는데,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SR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초가가 들어섰을 때 새로운 종목은 9,000원의 2배, 즉 9,000원일 때 2배인 18,000원 시작됐고요. 18,000원에 30%니까 23,400원도 오늘 SSR은 상당히 시장이 뜨겁게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새내기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인지 잠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SSR은 저겁니다. 맞춤형 보안진단 서비스 그리고 지식정보 컨설팅 전문업체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이트 해커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는 보안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SSR이 이렇게 화이트 해커를 침투해가지고 통과되는지 통과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기업이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이 회사의 대주주는 질환주교 시큐리티이기 때문에 공모가 9,000원인 종목 그리고 맞춤형 지식정보 컨설팅 회사이고 오늘 상한가로 시장을 끝냈다. 이렇게 새내기 종목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덱스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덱스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신과 함께 1편, 2편을 한꺼번에 같이 찍었던 그 제작사입니다. 지난 신과 함께 1편과 2편을 같이 찍었다는 얘기, 같이 찍었다고 나오고 있고요. 1편과 2편 합친 가격이 약 400억 원인데 현재까지는 신과 함께 1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1편이 1,000억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에 제작에 대한 BEP는 다 빠졌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1,900원 약 3.9% 약세를 좀 보였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신과 함께 2가 얼마나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영화관 그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요즘 들어서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과 함께 이번에는 2년, 즉 인과 연으로 나오고 있죠. 8월 1일부터 들어오는데 지난주까지 그 관객수가 그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518억이 넘어서고 있고요. 관객수를 보면 약 600만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상계 신과 함께가 어떻게 보면 8월 1일 개봉한 이후로 어저께까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셨다 이렇게만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은 미션 임파서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미션 임파서블보다 신과 함께 2가 상당히 재밌다는 평가가 있어서 오늘 덱스터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었지만 이런 열풍이 계속 이어진다면 덱스터 관련돼서 제작비를 다 빠진다면 그만큼 재무적으로 빨간불이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어떤 긍정적 시그널에 대한 코멘트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뭐 2가지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 필요인 것 같은데요. 자, 한일홀딩스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시멘트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기존에 있는 한일시멘트가 한일홀딩스로 넘어갔고요. 한일홀딩스는 기본적으로 투자 관련한 우리가 지주회사라 보기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0만 5,500원인데 장중한 때는 11만 7천원까지 갔습니다만 좀 밀리고 나서 17.09%로 마감됐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또 한 종목은 한일시멘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새로 재상장된 새내기 종목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시멘트 쪽을 이제 한일시멘트가 맞겠다 이런 판단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 오늘 장중한 때 18만 4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장중한 때 18만 4천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이 상승률 1위, 2위를 달렸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18만 4천에서 11만 9천원대가 예상보다 급락을 보였다는 거 보면 오늘 전체적으로 한일홀딩스 그리고 한일시멘트 관련돼서 한일홀딩스는 상승 그리고 한일시멘트는 약세의 모습이 관측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삼육물산인데요. 자, 삼육물산이 실은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인데 어제 오늘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예상보다 시장에 좀 빨간불이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이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오늘 이 종목이 7,060원까지 갔다가 어떻게 보면 좀 밀렸지만 12.5% 상승을 좀 보이습니다. 자, 삼육물산은 아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우유 만드는 그 팩 있죠. 우유 만드는 팩을 만드는 회사이고 그리고 지난 또 파주에 또 공장을 또 있었는데 그 파주 공장이 불이 났습니다. 자, 불이 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다면 결국 불이 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 불에 대한 이익, 어떻게 보면 손실보다도 보험사에 대한 이익이 있어서 그만큼 시장이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삼육물산의 좀 트렌드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8월 1일 그리고 8월 2일인데요. 8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에 파주 그 삼육물산에 불이 났습니다. 물론 8월 2일 날에 불이 나서 8월 2일 날 새벽 아침에 끝났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8월 2일 날 주가 50원 약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8월 3일 날 상한가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삼육물산 파죽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창고가 불이 났다 그러면 매도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날 이 상한가 갔다는 것은 삼육물산, 즉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삼육물산의 주식을 핸들링할 수 있는 어느 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삼육물산에 불이 났지만 주가는 예상보다 견조하게 상승을 보여서 지난 8월 2일날 4,400원대 그리고 오늘은 6,300원대 상당히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J ENM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CJ ENM이 이게 상승했다고 말씀드릴지 좀 고민을 좀 드려보겠습니다만 CJ ENM이 지난 어떻게 보면 7월 17일, 18일 이후에 주가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뭐 지금 보실 때는 뭐 빨간불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좀 멀쩡한다 말씀 드려보겠는데 자, CJ ENM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이 CJ ENM의 주가의 급락이 미국의 넷플릭스 때문에 급락했다 이런 평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CJ ENM이 두 개 기업 합병을 했는데 합병의 효과도 별로 있지 않고요. 이제는 뭐 생뚱맞게 넷플릭스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CJ ENM 보시기 전에 넷플릭스의 주가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넷플릭스의 주가를 제가 그동안 몇 번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그 당일날 약 14% 급락했고요. 넷플릭스가 급락했을 때 CEO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SNS의 그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넷플릭스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관련돼서 소위 SNS를 보시는 분들이 그만큼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을 먼저 말씀드려보겠고요. 넷플릭스 주가가 지난 7월 17일 날 약 14% 급락을 보수 보이는데 한국에 있는 그 CJ ENM도 같은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비슷한 패턴인데요. 7월 13일 날 29만 4천 원대 상승을 보고 있었습니다만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과 맞물려서 CJ ENM의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아프리카 TV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전히 13일 날 주가가 그 앞서서 보셨던 종목과 비슷하게 최고가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가 약세를 모습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발 넷플릭스 때문에 이제는 아프리카 TV 그리고 지금 보셨던 CJ ENM의 주가가 약세를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 SNS 관련돼 가지고 시장이 상당히 포화되고 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CJ ENM의 주가는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틀거리는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간단히 들어보겠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급락했을까요? 많은 분들은 주가가 그동안 급등의 급락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는데 제가 볼 때 이제는 소위 그 반도체 관련 종목은 미국의 애플은 급등했지만 미국 이외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예상보다 바이앤셀 관점으로 보면 이제 외국계들은 애플은 사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도할 것이다 그런 어떤 외국계 매매 패턴에 따라서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 약세 모습 보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과연 내일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패턴으로 간다면 삼성전자가 내일 고용 확대를 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SK하이닉스처럼 주가가 약세의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있어서 핫5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도 결국에는 초반에 그 흐름을 이어가진 못하는 것 같은데 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미국의 증시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 초반에는 좀 상승세로 좀 가나했는데, 우선 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도로 장이 좀 끝났고, 개인 투자자의 매수에 어떤 장 후반에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장 막판에는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가 좀 있었는데도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이 나와주면서 낙관론이 힘을 얻으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의 장 초반의 상승력을 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외국인들 특히 기관 쪽에서 순매도 공세가 좀 심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안 좋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그 2분기 실적에 집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는 게 환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으면서 환율에 의한 바닥 다지기에 대한 시장에서 시장에서 바닥 다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이번 주에도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큰 폭의 등락은 지난주처럼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의 비밀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번 주에는 어떤 악재보다도 우상향 방향 쪽으로 좀 무게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우선 진입뮤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진입뮤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흑자로 전환했지만 영업이익률은 분기마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2분기 때의 그런 우려감이 하반기 때는 해소되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그 B2C 쪽에서의 매출액이나 가입자는 여전히 기본 베이스로 증가하는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캡티브 마켓이라고 해서 계열사 간의 이런 기업 간의 매출 수요나 이런 공급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주니뮤직에 대한 하반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7월달이었죠. CJ 디지털 뮤직을 합병하면서 이 종합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 전환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2분기 때보다 실적은 기저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을 겨냥한다면 지금 현재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제니뮤직 내일 시초가 공략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